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다람쥐들은요, 도토리를 먹기도 하지만 참나무를 번식시키는 일도 한다고 하네요. 다람쥐가요, 이 가을이 되면 겨우내 먹을 도토리를 주워서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놓는데요. 너무 잘 숨겨놔서요, 자기도 어디다 숨겼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요, 다람쥐가 잊어버린 도토리는 봄이 되고 새싹을 내밀고요, 참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깐 잊어보세요.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 사이 지금의 고민이 180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들려드립니다. 10월 7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들으셨습니다. 정말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는 그 고민에 매달려 있어 봤자 별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잊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대범함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1시간 동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 걱정 잠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네, 내일 모레가 한글날이네요.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되었을 당시, 그런데 이 공식 명칭이 한글이 아니라 요거였죠.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의 고유 문자, 이름이 뭘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인데요. 저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 첫 장에 있었는데,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다들 아시죠? 예. 정답 4글자입니다.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요, 가장 빨리 정답 보내주신 3분께는요, 컨텐츠 영재 만들기 상상체험관 가족 초대권 보내드리고요. 이 행사는요, 일산 킨텍스에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됩니다. 한 분당 4장 티켓이 나가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요, 2분께는요, 박정자와 손숙이 함께 꾸미는 무대, 연극 키 큰 새 여자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힐링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문자나 전화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라디오 94.5.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관계 힐링 전문가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족관계 힐링 전문가 어때요?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쭉 우리 실장님과 함께 이렇게 네. 상담을 받아보면서 네. 정말 제대로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예, 아주 정말 힐링을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선생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시작하니까 네. 너무 마음이 좋은데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기분 좋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얼마 전에 한 살인자 검거하는데 네. 경찰을 도와서 몸을 던졌던 그 시민, 그 시민이 네.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생겨난 일에 대해서 네. 당황하지 않고 네. 용감함을 발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잖아요. 제가 예. 가끔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깔렸는데 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시민들이 힘을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그 지하철을 들어 올려서 끼어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 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정말 가슴 감동적이죠. 네. 정말 척박한 세상 살아가기 어떻게 사나 싶다가도 이런 뉴스들이 가끔 들려오면 그래도 좀 살만하지. 네, 이런 좀 안심이 되기도 힐링이 하고. 되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겁쟁이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앞에서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위협을 한다면 네. 아유 다 가져가세요 이러지 막 거기서 싸우거나 이러지는 네. 못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검거한다, 저도 돕거나. 이제 떡이 바쁜 네. 사람 축에 속할 것 같아요. 네. 네. 겁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겁이 많아서 우리는 도망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어떤 네. 게 있냐면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을 볼 때 저분들을 저렇게 용기 있게 하는 힘이 뭘까 가끔 이제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미래는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몸을 사리거나 네. 또는 우리가 뭔가 고민하거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겁해진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바꾸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혹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아마도 이렇게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나의 인생 시간 에너지를 어떤 그 위기 순간이든 내가 평상시의 삶에서든 내가 원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이 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뭔가 남겨주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게 뭐 업적물이든 자녀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남겨놓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우리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뚜렷하신 분들이 예. 그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내 몸을 던져서 네. 정말 대단한 그렇죠. 용기가 예. 그 정의감에 불탄다 그러죠. 그렇죠. 정의감. 네,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용기와 예. 거기에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계시는 네,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현대 사회가 이기적이다, 네. 뭐 척박하다 얘기하지만 네. 이런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네. 그런 점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 이렇게 크게 이런 일을 하시지 않더라도요. 네, 그냥 우리가 작은 배려, 소소한 배려하면서 사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엘리베이터에서 급한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다려주는 여유. 이것들도 우리는 사실 작게 생각하지만 큰 용기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숨어 있는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조금씩 더 좀 꺼내 보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아주 미담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김윤정 상담 실장과 함께하는 힐링 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마음의 앙금을 갖고 계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즉석
즉석 엄지 상담도 있는데요.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답 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자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장님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힐링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중화동에 사는 30대 김보라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이혼하시고 각자 재혼하셔서 새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신데요. 저희 부모님 이혼 후 쭉 아버지 쪽과 살아왔고 친어머니는 중학교 때 연락이 끊겼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남편분을 제외한 주변에는 그전 결혼 생활을 숨기고 계시고 저의 존재를 모르는 초등학생 남매까지 기르고 계셔서 가끔 통화만 하는 정도지만 어쨌든 저는 힘들거나 외로울 때 항상 엄마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인데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어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몰래 용돈도 보내주시고요. 1년에 한두 번 가족들 몰래 밤 늦은 시간 2시간, 3시간씩 통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존재가 그쪽에 알려지는 건 두려우신가 봐요. 얼마 전 제 생일에 엄마 생각이 나서 올해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올 초에 큰 외삼촌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겐 알리지를 않아서 장례식도 참석 못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슬프고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오랫동안 못 만났어도 외삼촌을 비롯한 외가 식구들 모두 여전히 가족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제가 나타나는 것이 부담스러우셨을까요? 아니면 제 생각조차 안 나셨던 걸까요? 앞으로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엄마를 이제 놓아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 들고요. 언젠가 제가 결혼을 하고 엄마의 아이들이 크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야 했었는데 앞으로 엄마에게 연락을 안 드리는 게 엄마를 위한 건가 싶어요. 여전히 저에게는 하나뿐인 엄마인데요. 제가 엄마를 놓아줘야 맞는 걸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어머니가 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으셨으니까 뭐랄까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딸로 계속 살아가는 데 대한 그 서글픔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고민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네.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이제 사람들은요,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쪽 그 부모하고 쪽에서만 살잖아요. 네. 저쪽 부모하고 이렇게 잘 왕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드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하나 다행인 거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 만약에 아버지 쪽이랑 살았다면 네. 이 사연 주신 분처럼 사연 주신 분의 자녀 사연 주신 분처럼 아버지와 사셨던 분들은 어머니 쪽에 대한 일테면 그 터부시, 일테면 미움, 뭐 원망,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엄마에 대한 막연한 미움이 안에 있어요. 물론 그 미움 이면에는 선생님이 지금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게 소통하고 싶은 그런 그 엄마에 대한 엄마 품에 대한 그리움과 한없는 슬픔이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키워준 이쪽 부모에 대해서 내가 상대쪽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일테면 약간의 배신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런 마음은 좀 덜 하신 것 같다는 게 약간 다행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존재가 아까 박정수 선생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래서 숨겨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산다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나의 존재가 특히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기쁨이고 선물이고 자랑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가족 행사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때마다 내가 불리워지지 않는다는 거. 나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 많이 슬프고 섭섭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머니를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자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언젠가 내가 결혼하고 그쪽 아이들도 다 크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사실 이 말씀의 이면은요. 나도 언젠가는 좀 자유롭게 엄마랑 왕래도 하고 마음껏 만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엄마가 필요했었을 순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를테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렇죠. 순간순간. 네, 순간순간. 내가 친구랑 싸웠을 때.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엄마 없었었던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생님의 고민은 앞으로의 삶에서도 나한테는 분명 엄마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일이라던가 곧 이제 뭐 연애를 하거나 남자친구가 사귀고 결혼을 아기를 낳고 우리 인생의 많은 그 순간순간과 이벤트들마다 내가 그 엄마의 빈자리를 계속 재차 확인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힘들고 이거는 반대로 뒤집으면요. 엄마 쪽에서 엄마와 관련된 그 외가 쪽 식구들과의 이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이 지금 돌아가신 이벤트도 그렇고 엄마의 생일, 엄마의 무엇. 그래서 나에게도 좀 연락해줬으면 좋겠을 그런 사건들도 앞으로도 또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이 사연 주신 분한테 이제 권고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예전에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슬펐던 마음은 충분히 엄마랑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하고라도 충분히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 필요하세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움이나 원망 이런 거를 걷고 용서하고 엄마랑 좀 이렇게 마음으로 화해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쳐두더라도 앞으로 내가 살면서 엄마와 연락하고 싶은 이벤트 또는 엄마 쪽에서 나한테 그래도 나중에 늦더라도 꼭 연락을 알려줬으면 좋겠는 무언가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혹시 어머님하고 꼭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엄마를 놓아줄 수 없어요. 어머님이 선생님 말씀하셨죠. 하나뿐인 엄마예요. 엄마가 더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맞아요.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안 표현하셔서 그렇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지금 초등학생 남매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키우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두고 온 자녀에 대한 그 엄청난 죄책감이 어머니를 매 순간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머님이 연락을 잘 못하시거나 마음을 잘 오픈을 못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딸 앞에 서면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미안하고 속상하고 딸들이 이쪽 집에 애들이 뭘 잘할 때마다 얘네들도 그랬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런 얘기도 좀 하시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고. 그렇죠. 혼자서 외로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딸이.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훨씬 편하죠. 그래서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그 신뢰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엄마가 나를 떨어져 있었지만 생각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하시고 엄마랑 이런 얘기를 좀 터놓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연락도 닿고 엄마가 이제까지 많이 보살펴 주려고 애를 쓰셨던 게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앞으로 더 좀 돈독하게 서로 툭 터놓고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매주 토요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함께하는 정겨운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 여러분의 말씀 더 많이 들어볼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어서요. 저희가 통화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애청자 조기훈남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나이가 이제 50 이제 막 넘었어요. 네, 목소리는 굉장히 젊게 들리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외국을 한 6년 전에 네. 한 6년 정도 나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정도 네. 이전에 알던 사회생활, 그러니까 학생 친구들하고 다 이렇게 연락이 단절이 된 상태예요. 그러시겠네요. 네. 사실 그러고 있고 또 아이들은 다 컸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 생활 전부 다 찾아가고 있고, 그렇겠죠.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절된 느낌, 이제 혼자 조금 소외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가끔 불현듯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화시키기 위해서 가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네. 술을 좀 먹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술을 또 혼자 먹어요. 혼자서 한 병 반 정도 이렇게 집에서요? 2-3번씩 먹는데 네. 예, 집에서. 근데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집에서도 또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또 집에서도 가족들하고 먹는 게 아니라 혼자 앉아서 요렇게 이제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삭히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 라디오를 듣다가 네. 한번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평소 라디오 들으셨으면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마 이제 굉장히 외로움이 많이 느껴져요. 네.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술을 마시는, 그쵸.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시는데, 이렇게 외로운 마음이 있으신 이제 남성분들이, 네. 정상적이진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 것으로. 네. 가시거든요. 네,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수준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정말 지금 전화 주시면 만큼 자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문제다.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술을 드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드시거나 또는 혹시 선생님은 취미 활동이라던가 뭐 운동을 하시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어떠세요? 취미도 사실 제가 조금 약간 고립된 취미예요. 어떤 걸 하세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사실 사설학원에서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그러시구나.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책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뭔가를 이렇게 만들거나 쓸 때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안 받는 것 같아요. 더 또 고립되잖아요. 혼자서 그냥 맞아요. 연구하시고 책 읽으시고 그러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취미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냐면요. 사설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죠. 애들이에요. 그리고 사설학원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수업을 저녁에 해요. 그러니까 늦게 끝나면 만날 사람이 그 시간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낮에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끝난 그 시점에서 뭔가 놀거나 내가 취미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제한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너무 안 좋은 조건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요, 선생님 가능하시면 요즘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오전 중에도 클래스를 여는 곳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액티브한,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무언가가 오전이나 낮 시간에 개설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몸을 좀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낮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조금 관계를 맺고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혹시 지금 연락 끊어진 친구 중에 다시 이렇게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있죠. 네. 혹시 지금 이름 불러보실래요? 예. 네, 누구야? 연락 끊어진 친구 중에 병진아, 오병진이라고 친구가 있어요. 네. 어떤 친구예요, 선생님께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었고요.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숫기도 없었고. 근데 이제 키도 저보다 작았어요. 네네.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 어깨에 왔었는데 세상에 군대에 가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애가 크거든요. 제대할 때는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더라고요. 그렇게 군대 가서 키 큰 사람도 있어요? 네, 역전됐어.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군대 친구군요. 군대 그러니까 친구. 동기. 네. 그렇구나. 네. 오병진 씨. 네, 그 친구 많이 보고 50대 싶으시겠어요. 오병진 씨. 전에 은행에 근무했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은행 자료가 안 남아있더라고요. 무슨 은행인지 말씀 살짝 해주실래요? 그 친구가 괜찮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신한은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조흥은행이었었는데.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액티브한 쪽으로 활동을 오전에 찾아보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요. 선생님 책을 만드신다고 하니까요. 선생님의 자서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요즘에는 SNS나 온라인 있잖아요. 블로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너무 많이 생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이 아예 오전에 성인들을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주시면 성인들하고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주말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모임 개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친구들도 좀 찾으시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할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좀 어떨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는 그 책 만드는 클래스 여시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초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5년 정도 해외에서 이제 유학 마치고 왔는데 친구들이 싹 바뀌었어요. 맞아요. 근데 5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들은 제가 지워버렸어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없어도 되는 사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이 좋은 장점이 뭐냐면요. 삶의 아픔을 아시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렇네요. 그래서 그것을 책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 여자들은 경력 단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 낳고 애들을 키우다 보면 친구들하고 너무 많이 멀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예전에 보고 싶었던 다시 연결하고 싶은 친구들하고 함께 만남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페이스북 뭐 이런 SNS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친구야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요즘에 방송을 자주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지금 이제 50이 되는데요. 네. 그 평상시에 이렇게 느꼈던 30대 넘어갈 때, 40대 넘어갈 때 이런 느낌하고 50대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한참 때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에게는 벌써 이만큼 달려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요즘에 가족과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허무한 것 같고 그냥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는 나이 먹는 것만 남은 건가 좀 허무한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전화해봤습니다. 아이고. 남자분들이 강해 보이는데 은근히 이런 외로움이나 허무함에 더 약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은근히가 아니고요. 사실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세요.
근데 그거를 사회적인 어떤 기대가 남자는 강해야 되고 그렇지. 남자는 네, 뭐 울면 안 되고 듬직해야 되고 네, 뭐 네. 사내 자식이 뭐 그러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막아놨다가요. 네. 40대 후반이 되시고 이제 50대 지금 딱 그 시간이 되신 거예요. 네. 내가 감정도 느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든 감정들이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언가 필요하다는 사인이거든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그런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사인을 보낸다는 생각을 혹시 하세요? 어떠세요? 그런 사인보다는 이제 그 우울한 게 한번 이렇게 마음에 들면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자꾸 벗어나 보려고는 하는데.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거나 이런 생각은 아직 못 해봐요. 그렇죠. 네.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힘든 감정이 들 때는 그냥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데 네. 거기에 플러스 좀 기분이 좋아지고 나면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 기분이 자꾸 드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일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제 40대에서 50대쯤 되면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기분들이 듭니다. 나는 뭘 하며 살았지? 혹시 내가 살아온 삶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허무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제 남은 삶은 그동안과는 좀 다르게 왜 힘도 더 빠지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힘든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이제는 내가 그 사람 발달 중에 영적이거나 가치 있는 정신세계를 추구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 방송 초반에 세상에 물려주고 싶고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생님에게 이제 그것을 남길 것을 준비할 때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인 어떤 유산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치를 남기고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재정립하고 남겨진 시간 동안에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꾸 그런 우울한 감정으로 오는 거거든요. 허무함으로. 그래서 허무하지 않고 나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좀 더 가치 있게 삶을 살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신호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새로움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혹시 선생님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통업을 합니다. 유통업을 하세요? 그러면은 바쁘시겠네요. 네. 혹시 주변에 이렇게 친분 있게 잘 지내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떠세요? 요즘은 서로도 바쁘니까 좀 자주 보진 못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가족이랑은 지금 떨어져 계셨다고 제가 아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시군요. 선생님은 만약에 제가 이제 아까 이전 전화 통화에서는 책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의 자서전을 만들면 맨 끝에 마지막 장에 어떤 마지막 말들을 남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갑자기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는 뭐 가족들 사랑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좀 남네요. 그렇군요. 네. 네. 본인은요? 네, 본인은? 선생님. 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첫 줄에 나는 가족들을 사랑했다 하고요. 혹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좀 채워가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네.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이런 삶을 살고 추구했다. 네, 내 가족들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뭘 남겼다. 이런 것들을 남겨주고 싶다. 네. 어떠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너무 상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허무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쁜데도 허무하다 이런 거거든요. 생활이 바쁜 사람들일수록요 심심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재밌게 놀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 바쁘게 사는데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정말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이것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이런 나이대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되게 좋은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방향도 다시 설정해보고 속도도 잠깐 늦춰보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더 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내 자신을 좀 더 칭찬해주고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이요. 이렇게 허무감이 들 때 많이 힘드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오실 것 같아요. 50이면. 그죠?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가 잠깐 쉼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도 좀 드시고 밥도 좀 드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누구와 함께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립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자 두 분의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서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남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따뜻하게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들은 뭐 바쁘고 다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심해 보이고 뭐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남자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여린 구석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농담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남자들이 왜 센 척을 하는 줄 아시냐. 사실은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모습을 내가 숨겨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좀 다가가서 손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요 말없이 빙그레 아마 미소 지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청취자분들이 유독 부드러운 남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세상의 아버님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누가 부른 거지? 한명숙 씨가 불렀으니까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같은 거. 뭐 아빠의 청춘, 장기자랑 그럴 때지 뭐. 여행을 떠나요 그 노래가. 맞아. 일단은 뭐 가면은 그게 제일 먼저 신나고 재밌잖아. 수학여행 갔을 때 막 이렇게 뭐 해놓고 뭐 캠프파이어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노래 부르면서 했었는데 우리도 가방을 둘러맨 막 그런 거 했지. 김세한 노래. 그 어깨가 아름다워 그런 거.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그런 거. 우리가 갈색 추억 불렀던 것 같은데 그 노래 잘하는 애가 하나 있어갖고 그 갈색 추억을 멋지게 부른 애가 있었어. 그래서 노래 이렇게 푹 빠졌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있었어. 걔가 가수 됐어 결국은. 그래요. 주변에 보면 가수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수학여행 가면 그 친구 노래시키고 막 감동하고 그랬던 기억 저도 납니다. 이번 주 오늘의 중심 수학여행 생각나면 노래에 대해서 오늘은 들어봤는데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저도 학교 다닐 때 노래 굉장히 잘하던 친구 있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같은 거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10월 8일 오픈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운동회와 야유회가 참 요즘에 많이 열리는 계절입니다. 평소에요, 운동을 게을리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많이 다치는 때도 바로 요맘때라고 합니다. 가볍게요,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몸 푸시는 거, 준비 운동하시는 거,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안전장비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상상체험관 가족 초대권 받으실 8969님, 그리고 9887님, 2903님께 저희가 가족 초대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연극 키 큰 새 여자 티켓은요, 2817님, 0037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요,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르는 보물인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